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홍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학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고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들도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목차입니다. 휴학, 복학, 그리고 전과, 복수 연계 전공과 융합 전공, 국내 학점 교류와 계절학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학에는 크게 일반 휴학, 군 휴학, 질병 휴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에 표를 봐주세요. 휴학 신청은 매 학기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바로 3차 휴학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면 등록금의 징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차 휴학 신청 기간까지는 등록금 징수액이 없지만 3차 휴학 기간부터는 등록금의 6분의 1이 징수됩니다.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라면 6분의 5만 반환을 해주고 등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6분의 1을 납부해야지만 휴학이 승인되니까 휴학을 할 계획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특별한 사유와 증빙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휴학은 1회 신청에 1년 휴학이 원칙이며 총 3년, 그러니까 6개 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군휴학, 임신출산,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이 일반 휴학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1년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연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의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복학도 안 하고 휴학 연장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주세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경우에는 군 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군 휴학은 기본 3년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군 휴학을 신청할 때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군 입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방학 중에 입대할 예정이라면 바로 군 휴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기 도중에 군대를 가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군 입대일에 맞춰 군 휴학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군 휴학 연장 신청을 깜빡하고 입대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반 휴학이 계속 소진되어 버리니까 반드시 군 휴학 연장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군 입대로 인한 첫 학기 일반 휴학이 가능해졌으니 1학년 1학기에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은 일반 휴학을 꼭 신청해서 등록금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학이 필요한 경우 질병 휴학을 이용하면 됩니다. 질병 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본인이 일반 휴학 기간이 남아있다면 일반 휴학을 먼저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 휴학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휴학을 했다면 복학을 해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겠죠? 일반 복학은 일반 휴학, 임신 출산 휴학, 창업 휴학 등을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대 후 복학하는 군 복학의 경우에는 전역 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역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전역 예정자라도 수업 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복학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1월 제대 예정이지만 모아둔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9월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 예정 증명서 또는 휴가 예정서와 함께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제대 이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복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전역을 했지만 계속해서 휴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군 복학을 먼저 신청하고 일반 휴학을 별도로 또 신청하면 됩니다. 아까 휴학에 대해 설명할 때 1회 신청에 1년 휴학이 원칙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조기 복학이라고 합니다. 조기 복학할 때에는 한 학년이 상향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학생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9월 1일자로 일반 휴학을 신청했어요. 원래는 1년 휴학할 계획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학교를 같이 다니자고 꼬드겨요.
과에서 제일 이쁜 선배가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한대요. 그래서 한 학기만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어요. 그러면 2학년 2학기를 다녀야 할 차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학생은 3학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학년이 상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복학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과 제도예요. 본인의 전공을 다른 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전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과는 2에서 5학기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과 신청이 제한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휴학생, 그리고 이미 전과를 3회 신청한 학생, 이미 전과를 한 번 한 이력이 있는 학생, 마지막으로 전과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약학과, 글로벌 무역학 전공, 경찰행정학부,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 무역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전과에 있어 한 가지 유의사항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던 과로 전과를 한 경우에 주 전공과 복수 전공이 같게 되므로 반드시 복수 전공 포기 신청 기간에 복수 전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 연계 전공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복수 전공은 주 전공 이외의 기존 모집단위 개설 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며 연계 전공은 단일 전공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통합 교과 과정을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이름과 성격은 살짝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2학기 이상의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6월 초, 12월 초에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할 수 없는 과로는 약학과, 글로벌 무역학 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미술학부, 불교 미술 전공, 한국화 전공이 있어요. 또 교직과정 이수자 허가자를 제외하고는 비사범 계열 학생의 사범대학 내 학과로의 복수 전공은 불가능합니다. 복수 연계 전공과 관련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수 전공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많이들 전화를 주세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본인이 희망하는 복수 전공 교과목들을 수강하는 거예요. 복수 전공 합격 이전에 복수 전공 교과목들을 이수하면 이수 구분이 자유선택, 자선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합격한 다음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들의 이수 구분을 자선해서 복수 전공으로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본인이 복수 전공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전공을 이미 하나 하고 있는데 제2 복수 전공을 신청하고 싶은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은 복수 전공 1의 이수 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 신청 학점의 합산이 21학점 이상이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합전공은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복수 연계 전공 신청 기간과 같습니다. 이 융합전공은 앞에 설명드린 복수 연계 전공과 매우 유사하지만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졸업 시점에서 주전공 소속을 포기하고 융합전공만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학과 학생이 C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시점에서 1번 A학과 학위만 취득, 2번 C융합전공 학위만 취득, 3번 주전공인 A학과와 학위와 복수전공 C융합전공 학위를 모두 취득,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대학의 수업을 들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국내 학점교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아요. 신청 자격은 정규학기의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서 한 개 학기 이상을 마치고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이면 되며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 학점 교류를 할 때에는 학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규학기의 경우에는 학기당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재학생은 6학점, 휴학생은 3학점을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어요. 동국대와 타대학에서 동시에 수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정규학기에 12학점은 동국대학교에서 타대학에서 6학점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한 국내 교류 및 국외 교류를 모두 합하여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졸업학점이 120학점이에요. 그렇다면 국내 국외 교류를 합하여 30학점까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듣고 오더라도 30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하니까 교류를 다녀오기 전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성적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 대학에서 A를 받았는데 동국대학교에서도 A로 인정되는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학점 교류 대학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100분위 점수로 주고받고 있어요. 교류 대학에서 받은 100분위 점수를 우리 대학의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성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류 대학에서는 94점을 받았고 그 대학에서는 94점이면 A 플러스였어요. 교류 대학에서는 학생의 성적을 94점이라고 동국대학교에 보내줍니다. 하지만 94점이면 동국대학교의 기준에 따르면 A0예요. 이렇게 교류 대학에서 받은 성적 등급과 동국대학교에서 인정되는 성적 등급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학점 교류를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하는 교과목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과 주임 교수님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인이 없을 때에는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계절학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동국대학교는 여름 계절학기와 겨울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름 계절학기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겨울 계절학기는 12월 말부터 그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계절학기에 수강 가능한 학점은 재학생은 6학점 이내, 휴학생은 3학점 이내예요. 이는 타대학 계절학기 교류 학점과 계절 현장 실습, 그리고 인터내셔널 서머스쿨 학점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4학점이라면 재학생은 2과목, 즉 최대 8학점까지, 휴학생은 1과목, 최대 4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절학기는 마지막 학기 이후 졸업 전에도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어떤 학생이 마지막 학기를 12월 중순에 끝마쳤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려면 아직 3학점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서 부족한 3학점을 채우고 2월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학생은 이것이 불가능해요. 휴학생은 바로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이수해서 졸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학기 초 수료를 신청해서 그 다음 학기 졸업이 가능하답니다. 계절학기의 폐강 기준은 15명이며 이는 최종 수강료 납부 인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한 학생들의 경우 취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계절학기에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계절학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의 주요 학사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유의사항과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설명드린 제도에도 수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입생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도 많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졸업할 때까지 몰라도 되는 제도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한 대학생활 되세요.